충격적인 진실.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는 60세 이후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뉴스와 미디어는 젊음만이 행복의 열쇠라고 세뇌시키지만 이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59세에 암 진단을 받고 오히려 더 행복해진 사람, 67세에 남편을 잃고 깊은 우울증에서 벗어나 인생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 72세에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배워 무대에 서는 남성.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노년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은퇴 후 행복을 가로막는 세 가지 치명적인 함정과 평범한 사람들이 60대에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충만한 삶을 살게 된 비밀을 공개합니다. 당신이 지금 30이든 50이든 60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평생 나중에 은퇴 후에 여유가 생기면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지만 정작 그 시간이 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0대를 생의 끝자락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의미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60세 이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평생 일과 가족을 위해 살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얽매여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60대는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황금기를 놓치게 만드는 세 가지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현재의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지나친 불안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희생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내 나이에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가능성을 크게 제한합니다. 이러한 함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새로운 취미와 목표를 찾은 사람들의 행복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60%나 높다고 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기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행복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씨앗이 언젠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퇴직 후 10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건강도 있고 경제력도 있을 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머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72세 이상철 씨가 61세의 대기업에서 퇴직한 후 우연히 참석한 모임에서 들은 말입니다. 38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마지막에는 임원까지 올랐던 그에게 퇴직은 마치 세상의 끝과도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없다는 것, 더 이상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명함이 사라졌다는 현실이 그를 깊은 무력감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배의 조언을 마음에 새긴 후 이상철 씨는 평생 미뤄왔던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동경했던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뻣뻣한 손가락으로 고전했지만 꾸준한 연습 끝에 이제는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실버 오케스트라에 가입해 첫 공연까지 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무대에 서서 연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이상철 씨의 눈은 이 말을 할 때마다 반짝입니다. 요즘 그는 지역 요양원에서 월 한 번 작은 연주회를 열며 음악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도전은 청년 창업자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였습니다. 평생 쌓아온 경영 노하우와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서 저도 새로운 시각과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배움의 또 다른 형태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이상철 씨는 지속적인 성장과 배움이 노년기 행복의 핵심 요소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배움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솔직히 마음을 표현하고 불편한 모임은 과감히 거절합니다. 대신 진정으로 즐거운 만남을 찾아 에너지를 나눕니다. 63세 김영우 씨의 이 말은 노년기 인간관계에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3년 전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그는 처음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던 회사에서 물러나니 갑자기 허전함이 밀려왔고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이어졌고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환점은 동창회에서 만난 한 친구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59세에 암 진단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이후 삶을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친구의 말이 그를 깨우쳤습니다. 영호 씨, 나는 병을 얻고 나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건강하니 지금부터라도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세요. 이 말을 계기로 김영우 씨는 인간관계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사회적 체면과 지위 때문에 진정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그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솔직히 마음을 표현하고 불편한 모임은 과감히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등산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소박한 모임이 그의 삶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67세 박지숙 씨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너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도자기 수업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도자기를 만들면서 느낀 흙의 감촉, 뭔가를 만들어내는 성취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의 교류가 그녀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켜게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박지숙 씨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만들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집안일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또한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배워 SNS로 오랜 친구들과 소통하며 세상과의 연결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매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진정으로 즐거운 일에 집중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시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게 느껴져 종종 낭비하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유한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인식 변화는 일상생활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김영우 씨는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대신 좋은 책을 읽거나 호수 근처를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이상철 씨는 하루에 몇 시간씩 명상을 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는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차분히 생각하고 깊이 느끼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점도 크게 바뀝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중년에는 건강검진 수치에 일희일비했다면 노년기에는 더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건강검진 수치가 조금만 안 좋아도 크게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보다 현재 내가 얼마나 활기차게 살고 있는가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김영우 씨의 말입니다. 그는 필요한 약은 먹되 모든 것을 의학에 의존하지 않고 적절한 운동과 식이 조절,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집중합니다. 박지숙 씨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찾아왔고 무릎 통증도 심해졌지만 그녀는 이 병들을 죽음의 전조로 두려워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약은 챙겨 먹되 과도한 의료 의존은 줄이고 제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상철 씨가 68세에 겪은 건강 문제입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프면 빨리 회복해서 일을 계속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질병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여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자녀들을 위해 재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데 집중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미래만 생각하다 보면 현재의 행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경제적 관점에도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평생 저축과 절약에 익숙해진 세대에게 이러한 전환은 쉽지 않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박지숙 씨는 젊었을 때부터 항상 절약하며 살았고 나중에 쓰자며 아껴둔 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 나중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러한 깨달음은 그녀가 큰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유럽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서 저는 67살의 나이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의 경제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보다는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되 기본적인 안전망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무 계획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이상철 씨도 비슷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지나치게 아끼기보다는 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세계 여행을 시작했고 좋은 공연이나 전시회도 자주 찾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웠지만 이제는 그 경험들이 쌓여 인생의 보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우 씨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합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아닐까요? 그는 평생 모아둔 돈을 언젠가를 위해 아끼는 것보다 지금 행복한 순간을 만드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경제관념의 변화는 단순히 소비 패턴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과도한 걱정보다는 현재의 확실한 행복을 선택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제가 발견한 행복한 노년을 위한 5가지 원칙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원칙들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72세 이상철 씨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발견한 노년의 행복 원칙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검증된 지혜입니다. 첫째, 끊임없이 배우고 호기심을 유지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박지숙 씨는 문화센터에서 영어 회화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지금은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때로는 어렵지만, 이렇게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제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느껴요. 둘째, 건강을 관리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은 중요하지만 건강 수치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것이 정신적 건강에 좋습니다. 김영우 씨는 건강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보다 현재 내가 얼마나 활기차게 살고 있는가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셋째,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세요. 깊은 대화와 진실된 교류가 가능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상철 씨는 젊었을 때는 네트워킹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교류할 수 있는 소수의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오랜 친구들과 모여 철학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 시간이 제게 큰 영감과 위로가 됩니다. 넷째,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세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큰 만족감을 줍니다. 김영우 씨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현재 순간을 충분히 즐기세요.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세요. 박지숙 씨는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려고 노력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예쁜 꽃, 맛있는 커피 한 잔, 손주의 웃음소리. 이런 소소한 것들이 모여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고립감, 무력감, 상실감을 극복하고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회적 기대와 의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많습니다. 지혜,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수용이 그것입니다. 88세 할아버지의 말씀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젊었을 때 돈 걱정, 건강 걱정하며 즐겁게 살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돼요. 당신은 아직 젊으니 즐겁게 사세요. 이 말은 인생의 후반전을 앞둔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박지숙 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아이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였을 때 큰 아들이 했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활기차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안심이 돼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72세의 이상철 씨가 바이올린을 배우고 무대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도 원하는 것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며 매 순간이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60대, 70대, 그 이후의 삶은 결코 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찾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세요. 언젠가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그 언젠가일 수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도전을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시간입니다.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마세요.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성장은 종종 가장 큰 고통 속에서 태어납니다. 가슴을 찢는 상실과 버티기 힘든 좌절, 견디기 어려운 신체적 고통까지 노년기에 우리가 직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새로운 차원의 자아를 발견하는 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역설적 진리를 놓치고 있을까요? 박지숙 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진리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상실로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돌아온 텅 빈 집에서 그녀는 매일 울었고 잠자리에서 일어날 이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가끔 슈퍼마켓에 나가는 것 외에는 세상과 단절된 채 TV만 보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손자들이 찾아와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고 딸이 권하는 약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 끈질기게 문화센터 도자기 수업에 함께 가자고 할 때 그녀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결국 친구의 집요한 설득에 못 이겨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 작은 결정이 불가능해 보였던 그 한 걸음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차가운 진흙이 그녀의 손끝에서 형태를 갖추어가는 과정은 마치 그녀의 무너진 인생이 다시 모양을 찾아가는 과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지면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 후 처음으로 완성한 작은 찻잔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이라는 것을. 그 후 그녀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생애 첫 스마트폰을 장만해 SNS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역 아동센터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한때는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집안일 솜씨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가치가 된다는 사실에 그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르치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역설적 깨달음이 그녀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그녀가 혼자서 유럽 여행을 결심했을 때였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혼자 여행도 한번 해본 적 없는 어머니가 어떻게 외국에 갈 수 있겠냐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용기를 내어 60대 여성들로 구성된 여행 동호회를 찾아 함께 떠났습니다. 평생 책과 TV에서만 보던 에펠탑과 콜로세움을 직접 눈으로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경이로움의 눈물이었습니다. 67세에 처음으로 느낀 세계의 광대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작이야.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그녀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그녀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족쇄는 다른 이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내 나이에 라는 작은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족쇄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김영우 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 자유를 향한 여정입니다. 63세의 그는 평생을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모범적인 회사원으로, 가정에서는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시민으로. 그러나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그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함과 무력감으로 가득 찼지만 59세에 암 진단을 받고도 더 행복해진 친구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후 그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6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떠올려 보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쓰라렸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기대도, 어떤 사회적 역할도 그를 속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억눌러왔던 목공예에 대한 열정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톱을 잡았을 때 그의 손은 떨렸고 나무에 그은 선은 삐뚤삐뚤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새로운 취미를 의아하게 바라보았고 일부는 노인네가 무슨 위험한 일을 하느냐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주 목공방에 나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배우고 연습했습니다. 처음 만든 작은 의자는 불안정하고 투박했지만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솜씨는 점점 나아졌고 이제는 그가 만든 작은 책장, 의자, 탁자들이 집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7살 손녀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인형 침대를 보여주었을 때였습니다. 아이의 눈에 비친 존경의 빛, 그것은 그가 평생 회사에서 받은 어떤 상장보다도 값진 인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사회적 지위나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서 오는 기쁨과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복에 있다는 것을. 이제 그는 아내와 함께 전국의 올레길을 걷고 작은 민박집에서 묵으며 지역 음식을 맛보는 여행을 떠납니다. 이전에는 고급 호텔과 유명 관광지만 찾았던 그에게 이러한 소박한 여행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연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낯선 이들과의 우연한 만남에서 오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평생 사회적 체면 때문에 진정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그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솔직히 마음을 표현하고 불편한 모임은 과감히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가 이기적으로 보일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그의 솔직함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진실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면의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노년의 진정한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에 얻게 되는 온전한 자유, 그것이 60세 이후의 삶을 황금기로 만드는 비밀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년의 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을까요? 수십 년의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력,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깨달은 삶의 진리들이 단지 9세대의 생각이라는 이유로 무시되는 현실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그러나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지혜를 나눌 때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72세 이상철 씨의 이야기는 그 가능성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평생을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한 그는 퇴직 후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은 후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와 나누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는 지역 청년 창업자들을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에 자원해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자신의 경험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의미가 있을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첫 멘토링 세션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력과 실패했던 프로젝트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걱정과 달리 젊은 창업자들은 그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술과 트렌드는 변할지 몰라도 인간관계의 중요성, 실패를 통한 학습, 인내와 끈기의 가치는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계획했던 멘토링 세션은 곧 매주 만남으로 확대되었고 이상철 씨는 청년들의 열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자극받아 자신도 디지털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가 멘토링하던 한 청년의 스타트업이 첫 투자를 유치했을 때였습니다. 발표의 날 그 청년은 무대에서 이상철 씨를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소개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밤 이상철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여전히 세상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에 달려 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은퇴자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눌 것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노년의 지혜를 존중하고 배울 것을 격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배우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그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은퇴 전 경력에서는 결코 발견하지 못했던 깊은 성취감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임원으로서 받던 높은 연봉과 사회적 인정은 한 젊은이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말 앞에서 빛이 발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상철 씨의 이야기는 노년기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의 순환이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또 다른 황금 기회입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들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자신의 손으로 써내려간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위대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일까요? 많은 이들이 노년을 수동적으로 맞이합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노인이라는 역할에 순응하며 조용히 삶의 끝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주인공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써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박지숙 씨와 김영우 씨, 그리고 이상철 씨의 이야기는 모두 다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마지막 챕터를 자신의 의지로 디자인할 용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가장 진실된 자신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박지숙 씨는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잃은 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처럼 깊은 상실 앞에서 삶의 의미를 잃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도자기 수업, 봉사활동, 유럽 여행. 그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용감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창의성, 따뜻함, 그리고 모험심을 발견했습니다. 김영우 씨는 60세가 되던 해 회사에서 물러나자 갑자기 허전함이 밀려왔고 자신의 존재 가치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보며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대신 목공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그가 만든 작은 가구들이 집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의 손자들이 자랑스럽게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라고 말할 때 그는 인생에서 가장 깊은 보람을 느낍니다. 이상철 씨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38년을 보낸 그에게 퇴직은 마치 세상의 끝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이올린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도전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 지금 실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며 요양원에서 봉사 연주를 통해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내 나이에 라는 제한적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한계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것을 실패할 수도 있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더 큰 용기와 결단력을 주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은 단순한 자기만족을 넘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박지숙 씨의 큰 아들이 말했듯이 엄마가 이렇게 활기차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안심이 돼요. 부모가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젊은 세대에게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 대신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페이지를 어떻게 채울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용감하게 써내려갈 때 노년은 단순한 여생이 아닌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진실되게 답하고 그 답을 향해 행동하는 용기만 있다면 60세, 70세,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